안녕하십니까. 이준호의 땅땅땅 시간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죠? 내년에 토지 보상금이 어마무시하게 또 풀린답니다. 2006년만큼 그보다 조금 더 많이 풀린다고 하니 기회인 것 같습니다. 토지 투자를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되겠죠. 팩트, 광고 말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말도 많고 지금 탈도 많은 진행형입니다. 그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한번 허와 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제가 좀 풍자적으로 지었는데요. 정부 정책 쫓아가면 새된다. 정부 정책 쫓아가면 새된다. 제가 또 한동안은 정부 정책에 반하는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저도 좀 수정 아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면 새된다 라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올 2월입니다. 이 올 2월에 굉장히 태양광 정부 기조가 탈원전을 추구하면서 굉장히 태양광에 많은 인허가가 몰렸었죠. 많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분들,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의 태양광으로 투자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작년 올해 태양광 투자로 많이 몰렸었습니다. 올 2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규제 본격 완화. 2월입니다. 올 2월. 농림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자, 이번 개정에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의 입지 규제 완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준공시기를 제한했던 제29조 제7항 제7호 과목을 삭제했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칼럼을 썼었습니다. 그 장기밀집행 도시계획시설 쓰면서 그 임야 부분 산재관에 쓰면서 거기에 태양광을 넣었었어요. 물론 칼럼에는 태양광은 빠졌어요. 편집하는 과정에서 데스킹을 하는 과정에서 그 태양광 부분 빠졌는데, 거기서 뭐라 썼냐면, 지금과 같이 태양광에 관한 규제 그 허가를 농업진흥지역이나 임야 무자기로 이렇게 내주면은 굉장히 많은 그 환경상 피해가 올 것이다 썼었는데, 그게 이제 데스킹 당했는데, 저도 올 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보십시오. 이 평창군이라고 하는 기사에 뜬 겁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놓고 군과 주민 갈등, 규제 완화 조례 개정도 마찰,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평창군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기존에 원래 이적거리라는 게 있어요. 500m, 뭐 조례마다 다 틀려요. 집단 그 거주하는 시에서 100m, 어떤 데는 500m, 대체적으로 500m로 했었는데, 평창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평창군 현행 조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시간 10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한 주거 밀집지역부터 500m, 주거 밀집지역 외 지역 10호 미만으로부터 100m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 데가 평창군의 현행 조례인데, 사업자가 사업을 허가를 신청하니까 군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거죠. 이 일정 면적 이하로 쪼개기 개발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주민 밀집시설, 주거 밀집 지역에서 거리가 이적거리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군에서는 정기사업 허가는 정기사업법제 사업자의 자격과 재정 능력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쪼개기 협의에 대해서도 정기사업법상 개별 사업자로 심의해서 규정하고 있다며 주민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던 것이 8월입니다. 8월에 이제 올 여름에 장마가 오고 피해가 발생했죠. 임야에 설치했던 태양광들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니까 산림청과 그 개발행위 허가가 산지 전용 허가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걸 발표했어요. 그런데 수상 태양광은 또 이거는 규제를 완화하는 걸 적용을 하고 있어요. LH에서 LH 내 땅 LH가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 그나마 존재하던 면적 제한을 지침까지 개정하며 없앴다.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그 저수지로 그 담수로 쓰면서 농업용으로 쓰는 물이 설치된 저수지가 갖고 있는 것이 국가 땅을 농어촌공사에 이관해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농어촌공사에서 발표를 했죠. 근데 이
저수지에 설치하는 이 태양광은 그 패널 처리 문제라든지 또는 낙석이 떨어질 때 파손이 됐을 때 환경 오염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탈원전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다 보니까 농어촌 공사에서는 그나마 존재하던 면적 제한을 지침까지 해주면 없앴습니다. 뭐냐면 원래는 재생에너지는 저수지 만수 면적 10% 이내, 조류질 포함한 담소의 경우 만수 면적 관리 수익 20%로 사용허가, 그러니까 10,000평이면 1,000평 이내로밖에 못했었는데 이거 해당 규제를 다 없앴어요. 이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규정을 없앤 것이죠. 물론 용도 지역별로 농림지역에는 7,500제곱미터 이런 존재하지만 일종의 그런 거죠. 법이 정해졌는데 지자체 조례로 반대하거나 지자체 조례로 허용을 하는 꼴이 된 거죠. 정부 정책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용도 지역별로 그 면적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 농어촌 공사가 갖고 있는 이 그 저수지나 이런 것들, 이런 거에는 면적 제한을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미스매치입니까? 자,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다는 얘기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인데 공사 측은 말하는 거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중 규제를 없앴다고 지침을 개정했다고 한다고 얘기를 하니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정부 정책에.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이제 이번에 입법 예고 8월 6일 날 규제강화 산지 태양광 발전소 설치 규제강화 입법 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40일간의 그 공란 기간이 있고 9월 26일부터 지금 이제 계류 중이에요. 이제 내년 초나 올 연말부터 시행이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셔야 태양광 투자를 내가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또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전까지는 많았죠. 한전에서 20년 수익을 보장하니 보통 500평 단위로 했을 때 100kW 했을 때 그 산지 같은 경우는 가중치를 적용해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었어요. 500평에 시설 투자했을 때 200만 원 투자를 했을 때 그 설치비 뭐 대출 빼고 했을 때 뭐 몇십만 원 수익률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를 모았었는데 그 태양광 가중치를 일단 없앴어요. 이때까지 200만 원 줬던 거를 70% 그러니까 이제 140만 원을 한다고 나왔죠. 그러면 담보 레버리지를 빼서 이자 빼고 했을 때 이 수익률이 일단 굉장히 낮아져요. 첫째는.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없어졌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태양광을 산지에다가 산지 전용 허가나 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태양광 시설 설치하면 우리나라에는 제가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28개의 지목이 있습니다. 전답, 과하천, 뭐 창고, 공장, 학교, 유원지 뭐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발전시설이라는 지목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태양광 발전을 개발행위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할 때 그 지목을 잡종지로 바꿔줬었죠. 잡종지로. 그러면 잡종지라는 거는 물건의 적치를 하는 보통 야적장이나 고물상 이런 것들이 그 지목이 잡종지인데 태양광 설치를 하면 잡종지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용도 지역, 예를 들어 농림지역 안에서 잡종지는 농림지역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가 없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 관리지역에서 했을 때 임야가 잡종지로 바꾼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지가상승을 이룰 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조선비즈에 인터뷰한 내용 그 기사를 보면 거기도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몇 배의 지가상승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가상승이 이루어지는 잡종지로 바꾸는 거를 지목 변경을 불가한다고 이번에 그 입법 예고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산지 전용 허가를 이제 산지라는 거는 개인 사유지이지만 공공재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본적인 도로나 경사도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난 여기다 공장을 지을 거야, 창고를 지을 거 하고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을 하면 타용도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국가에서 내가 1000평의 산지를 니네가 개인 재산이지만 산지를 전용해서 공장으로 바꾸면 나는 이 1000평을 딴 데 조성하는 비용이 들어가 국가는
그거를 바로 대체살림 조성비라는 거를 납부해야만 산지 전용허가 필증이 나오는 거죠. 그런 공공재 성격이 강했는데 이 산지 전용허가 전용이 되면 지목이 창고용지로 바꾸면 또는 공장용지로 바꾸면 그 지목이 계속 존속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없앤다는 거죠. 일시사용허가로 바꾼다는 겁니다. 일시사용허가는 말 그대로 산지를 전용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을 하고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라는 의미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 시공 후 20년간 운영 후에는 산지를 다시 원상복구해야 되고 기존에 감면됐던 대체살림 조성비도 전액 부과한답니다. 아까 얘기했던 산을 전용을 타용도 전환할 때 이만큼 숲을 가꿔야 되니까 그 돈을 내야 했던 게 대체살림 조성비인데 그 돈을 이제까지는 안 냈었어요. 태양광 발전. 이 탈원전에 맞춰 정부 정책 기조가 계속 태양광이다, 친환경 발전이다 라는 쪽에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자와 굉장히 많은 투자자가 몰렸던 거죠. 그 조건 중에 아까 얘기했던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는 베네핏도 있었고 대체살림 조성비도 안 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20년간 운영을 하고 다시 산지를 원상복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용도 전환을 시켰던 걸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체살림 조성비도 전액 다시 부과한다는 얘기. 이게 일단 말이 안 돼요.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넣으면 손익분기가 나오려면 보통 한 20년에서 25년이 걸리는데 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민 세금 갖고 다 국가에서 조성을 해야 돼요. 개인 땅을. 그러면 천상 국가가 갖고 있는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국가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도대체 제가 봤을 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2011년까지 존속했던 산 연접 제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만큼 산림청 홈페이지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절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임야 개발행위 허가 기준 기존 25도에서 15도로 이거는 평균 경사도입니다. 이 경사도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산을 봤을 때 산이 높다 낮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정확하게 평균 경사도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지막한 임야라도 평균 경사도에 걸려서 개발이 안 되고 했었죠. 근데 보통 강원도 쪽은 평균 경사도가 25도까지는 개발행위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를 내줬었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도, 안산 대부도 같은 경우에 12도, 뭐 용인 일부 지역은 18도, 각 지자체 조례로 평균 경사도 개발행위 허가 적정 그 경사도를 책정해 놨었는데 그거를 태양광 발전할 거는 평균 15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평택이 얼마나 구릉지인지 아시죠? 거기 높은 산이 없어요. 거기에도 평균 경사도가 걸려서 15도 이상이 돼서 개발을 못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임야에 저걸 했던 일부 강원도 지역은 거의 다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유지에다가 국가에서 직접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하도 이 기준에 만약에 충족을 해야 된다면 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평균 경사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계속 지금 이제 수정이나 또는 뭐 변경이나 이런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탁상행정의 아주 전형적인 또 정책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자, 탈원전을 하는 게 현재 정부의 정책이야. 그러니까 친환경에 관심 가져라고 공표를 해서 전부 사업자가 됐던 개인 투자자건 굉장히 친환경에 관심을 가졌는데 올해 그 환경 파괴라는 이름 굉장히 많은 산세타라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산사태가 나고 하니까 이제 규제해야 돼. 환경부나 산림청에서 규제를 해야 돼. 라고 나온 규제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정교하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지 전용 20년 다시 이 패널 설치하고 손익분기 나올 수 있는 기간인데 그게 2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수익 날만 하면 이제 다시 산지 원상복구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반발을 일으킬 것 같고요. 이 평균 경사도 같은 경우에도 획일적인 그 산림청에서 조사한 평균 경사도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좀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위치와 이런 거를 정했으면 좋겠고요. 이 산지 전용허가도 이거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하여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발표된 산지 태양광 발전 설치 규제 강화 입법 예고된 내용 자체가 입법 예고되지 그 국회 계류 중이고 법제처 계류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 가장 큰 맥은 정부 정책이나 어떤 건 변형될 수는 있지만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자가 됐건 사업자가 됐건 일관성 있게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사업에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을 위해 투자를 하고 어떤 투자가 됐든지 간에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산지 태양광 발전 설치 규제가 입법 예고된 게 법제에서 그대로 통과가 될지 아니면 민원이나 모든 반발을 일으켜서 일부 수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번에 그 입법 예고된 내용 알려드렸고요. 제가 토지 전문가로서 봤을 때는 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교하지 못하고 각 지자체나 일선에서는 굉장히 많은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지금 내용들이고 이게 욕심, 탐욕 그런 거 아니고요.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에 쫓아갔던 개미 투자자들이나 개미 적은 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의 이 내용들이어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오늘 주제는 태양광 발전 투자의 허와실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내용 괜찮으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준의 땅땅땅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